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격동의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공식적인 시작과 함께 국회는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 이슈들을 지금부터 집중 분석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을 갖고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첫 공식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인선 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명되었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 지명 철회, 이완규 헌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은 새 정부의 독자적인 인사 기조를 확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의료 정책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성분명 처방 등을 놓고 의료계와의 격돌이 예상되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그야말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이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제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향후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는 사법부 구성과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법 추진 등 사법개혁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야당의 혼란이 향후 전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중도와 보수가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 소식도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정치권이 해석과 전망이 엇갈리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의 인터뷰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메시지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연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 압수수색, 먼지 털기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부지사님이 전달해달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지사님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게 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에 구속되셔가지고 지금 25년 6월이니까 한 3개월 모자라는 3년 동안 구속돼 계셨고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이제서야 기결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구속 상태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하는 동안 보석조차 허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소환을 했고 특히 경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구속하겠다, 수사하겠다 협박하면서 진술까지 받아냈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가둬놓고 철저하게 방어권을 제한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작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방어권 충분히 다 보장받으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정작 구속돼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다 조작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은 3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철저하게 그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을 데려다가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한 게 검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재판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조작된 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작된 수사라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관련된 증거들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